압축비가 너무 크면 이런 소리입니다. 압축비가 너무 크다라는 것은 증발 쪽에 즉 흡입하는 이 압력과 응축 쪽에 나가는 호출 압력 사이가 너무 어때요? 너무 넓다는 거죠. 이 빨아들이는 쪽과 나가는 쪽이 너무나 비율이 넓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의미는 장치로 해석하면은 증발기 쪽이 너무나 압력이 낮거나 응축 쪽이 너무나 어때요? 너무 고압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증발기 쪽의 압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발기 쪽의 압력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증발기 쪽의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쪽이가 낮고 증발 압력이 낮거나 증발 온도가 너무 낮아서 압축기가 아주 밑바닥부터 빨아들여서 높은 곳까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네. 이제 이런 경우로 압축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압축비가 크면은 pH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걸 보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되어 있는 압축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많이 올려서 이렇게 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처음 상황하고 나중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압축률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밖에 안 된 것이 이만큼 늘어야죠. 맞죠? 네. 그래서 첫째로는 압축일이 어쩐다? 늘어나게 돼요. 압축기가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압축률이 증가하게 돼요. 압축률이 증가한 만큼 소모되는 동력도 증가하게 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네. 소모되는 동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어내는 압력이 고압이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호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돼요. 호출 온도가 상승하면 엄청 뜨겁다는 소리죠. 네. 호출 온도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압축된 가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요? 재팽창.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재팽창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재팽창하지 못하도록 눌러주는 게 압축기 1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 동력이 훨씬 증가합니다. 네. 엄청 일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계속 어거지로 하고 있으면 압축기가 어떻게 되느냐? 열받겠죠. 네. 압축기가 훨씬 과열되기가 쉬워요. 압축기가 금방 뜨거워집니다. 압축기는 뜨거워지면은 압축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기가 뜨거우니까 눌러봤자 재팽창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압축기는 압축기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좀 서늘하게 압축하는 것이 좋아요. 이유는 자기가 열받으면 압축해봤자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계속 누르라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누르려고 했는데 계속 내가 열받아 있으니까 눌러봤자 계속 팽창을 하니까 어때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재팽창이 되면 누가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못 눌러놔서 이때까지 뭐 했어? 아, 나 죽으라고 했어요. 열받아 죽겠어요. 눌러놓으면 다시 늘어나요. 압축기가 어때요? 일을 해봤자 효과가 안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힘이 많이 들고 열이 납니다. 압축기가 열이 나면은 압축기 내부는 어떠냐? 압축기 내부에는요, 피스톤이나 운동 부위가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윤활유가 항상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네. 윤활유가 같이 열받아요. 자동차 엔진오일 생각해보죠. 엔진오일이 심하게 열받아요. 알겠죠? 네. 내부 윤활유가 열화된다. 열을 심하게 받으면 어떠냐면 윤활유가 타요. 윤활유 성분은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윤활유가 공기하고 신나게 접촉해서 불을 진짜 붙여서 진짜로 불이 타는 게 아니라 과열된 열이 뜨거운데 계속 접촉하고 있으면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색깔이 까맣게 돼요. 탄소, 수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윤활유 성분 중에 탄소, 카본 성분이 많이 침착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윤활유가 열화돼서 윤활유가 탄화됐다. 그렇게 말해요. 알겠죠? 열화 및 탄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윤활유가 열받으면은요, 윤활유의 점도가 점점 안 좋아져요. 윤활유가 매끄러운 성질을 점점 잃어버려요. 윤활유의 좋은 장점을 잃어버려요. 엔진오일도 어때요? 오래되면은 윤활유 작용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네, 못하죠. 그렇기 되면 어때요? 나중에 엔진 눌어붙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압축기가 윤활유 열함이 탄화되면은 압축기 파손까지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압축기가 일을 많이 하면은 사실 너무나 뜨겁게 되면은 압축 효과는 별로 없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업을 이제 안 했지만은 성능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능계수. 냉동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잘했느냐, 이제 어떤 기계의 성능을 내보는 지수인데, 성능계수는 개념이 이겁니다. 투자한 것분에 실제로 이익 본 것. 항상 어떤 효율적인 개념은 이걸 생각해요. 투자한 것분에 이익 본 것. 근데 냉동기는 투자하는 게 뭐예요? 투자했다. 돈 들인 게 어디가 돈 들어가냐? 전기세 나오는 거죠. 여러분 냉장고 에어컨 돌리고 나면 전기세 나오죠. 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동력 모터가 어디 있냐? 압축기 지금 컴프레셔 구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압축기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뭐예요? 냉동기를 돌려서 뭘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써먹는 거? 증발기 써먹는 거죠. 맞죠? 증발기에서 빨아들이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pH 선도상을 보면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투자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익 보는 거예요. 실제로 써먹는 거예요. 증발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기에서 투입한 에너지 분의 증발기에서 빨아들이는 에너지 도대체 얼마만큼 비율로 빨아들이느냐, 그렇게 계산해 보는 걸 보고 성능 계수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알겠죠?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근데 압축기가 높아지면 이게 일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네. 맞죠? 네. 밑에 분모가 자꾸 늘어나면 어때요? 투자가 자꾸 늘어나 이익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익률이 높아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능 계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냉동기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냉동기 성능이 저하한다. 그러니까 압축기가 너무 과열되면 어때요? 냉동기 성능이 떨어진다, 저하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토축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압축된 가스가 다시 늘어나 버리면 어쩌냐면은 실제로 토출되는 가스량이 감소해요. 실제로 토출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축기 내에서 이게 너무나 열받으면 어쩌냐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어때요? 재팽창을 해서 이 속에 머무르는 가스가 생겨나요. 늘어나 버리면 토출로 밀 때 나가야 되는데 다시 늘어나 버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피스톤을 밀어 제끼는 가스들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보다도 재팽창함으로써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피스톤을 밀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가스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개념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론적 계산보다는 실제로 재보면 이 나가는 양이 어때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토출되는 가스량이 줄어드는 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냉매 순환량이 감소해요. 알겠죠? 네. 이해됐나요? 냉매 순환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압축기상으로 보면은 요만큼의 부피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왔다가 누르면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나가게 되겠죠. 네.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부피보다 실제로 나가는 부피, 그 비율을 계산하는 걸 보고 압축기에서는 최적 효율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최적 효율. 그래서 최적 효율이 감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네. 최적 효율이 줄어들어. 실제로 이렇게 딱 재보면 요만큼은 딱 빨아들여서 눌러갖고 내뿜으면 착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안 나가고 반대편으로 재팽창하고 막 열받았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막 피스톤한테 엉겨 붙어갖고 막 한번 해봐, 째봐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밀어 제끼는 가스들이 나오면은 잘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러게 있으면 어때요? 퍽퍽하죠, 압축기 입장에서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가스들이 늘어나서 실제로 나가는 토출량 최적 효율이라고 이제 놓고, 뭐냐면은 이론적인 토출량분의 뭐예요?
실제적인 토출량. 이해되셨죠? 네. 이런 개념이 바로 최저교율인데 이 최저교율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나가는 양이 어쩐다? 줄어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칠 수밖에 없죠. 압축비가 너무 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냉동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2단 압축, 3단 압축, 다단 압축 또는 압축기를 식혀주는 방식. 효과적으로 어떻게 너무 열받은 것을 식혀주는 방식.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자, 압축비가 너무 크면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압축비가 너무 크면 요약 정리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째, 압축기의 모든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네? 압축기가 무리가 간다는 거죠. 무리가 간다.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결국에는 냉동기의 성능이 어떤다? 저하된다. 냉동기의 성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압축비가 너무 크면 과도하게 한쪽만 너무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없이. 그래서 이제 압축비가 너무 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단이나) 또는 (3단) 압축을 실시를 합니다. 2단 압축, 3단 압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압축기 하나로 너무 고압으로 압축을 해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아시겠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만약 이게 1기압이고요. 이게 3기압이에요. 이게 9기압이에요. 그럼 각각 특징이 1기압에서 3기압 몇 배에 압축한 거죠? 3배. 3기압에서 9기압 몇 배에 압축한 거예요? 3배. 예, 제가 지금 기본적인 2단 압축, 3단 압축 이런 그 원칙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압축비가 어때요? 보면은 똑같죠? 이게 이제 이걸 1단이라고 하고 이걸 2단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압축하는 것은 1단, 두 번째 압축하면 2단, 세 번째 압축하면 3단 이런 식으로 압축기 번호를 붙입니다. 이럴 때 각각 각 단마다 압축 눌러주는 배수는 똑같이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도 3배, 여기서도 3배, 그 다음도 3배, 그 다음도 3배, 3배씩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암산하기 좋게 3배 한 것이지, 만약에 설정을 할 때는 좀 다르게 되겠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걸 압축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1ATM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로 해야 돼요? 네, 9ATM. 그래서 이게 혼자서 9배의 커다란 짐을 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일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처럼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냉매에 사용되는 흔한 종류가 암모니아 종류가 있고요. 프레온 종류를 냉매로 사용하는 압축기 종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압축기가 6보다 클 때, 6 이상일 때, 6배 이상으로 눌러야 될 때, 이럴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2단 압축을 하라. 한꺼번에 하지 마라. 두 번에 나눠서 하라. 프레온 같은 경우는 압축기가 8배. 8배 이상이 되면은 두 개로 나눠서 압축을 하라. 1단으로 하면은 너무나 무리가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권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굳이 이렇게 압축기로 안 하고, 증발기 온도가 낮더라도, 증발기 온도가 낮아도 똑같은 효과라고 그랬죠? pH 선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증발기 온도를 과도하게 이렇게 낮췄어요. 압력을. 그러면은 어차피 팽창부를 통과할 때 한참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압축기가 아주 밑바닥도 위에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평상시보다 훨씬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니까 평상시는 이만큼만 올리면 되는데 증발기 쪽에 압력이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증발기 압력이나 증발기 온도가 너무 낮아도 역시 2단 압축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도
이하로 증발 온도를 떨어뜨릴 때 이럴 때에는 되도록이면 2단 압축을 한다. 아시겠죠? 프레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도 정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뜨릴 때는 이것을 2단 압축을 해야 된다. 근데 고압가스 자격증 같은 그 법규에서 보면 가스 관련 쪽에서는 마이너스 50도 이하면은 초저온으로 간주를 합니다. 초저온. 아시겠죠? 가스에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50도, 영하 50도 이하부터는 초저온으로 간주를 하는데 냉동에서는 영하 한 70도 정도부터를 초저온 냉동 범위를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약간씩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럼 영하 50도 정도 프레온 사용 냉동기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압축이 한 대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2단 압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압축기는 그러면은 출구 쪽, 입구 쪽 이렇게 압력이 저렇게 너무나 크면은 차이가 크면은 2단 압축해야 되는데 저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단 압축이나 뭐 3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단수가 많이 높아지면 다단 압축 그렇게 말해요. 알겠죠?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류를 다단 압축이다. 예, 단수가 많다. 압축기 대수가 많다. 예, 이런 소리인데요. 먼저 2단 압축 볼게요. 2단 압축은 최초로 이제 흡입하는 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출되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토출되는 압력. 첫 번째 압축해 주는 것을 1단이고요. 두 번째 압축하는 압축기가 2단 압축기입니다. 1단 압축과 2단 압축은 압축비가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네? 압축비가 같아야 된다. 눌러주는 배수가 똑같아야 된다. 똑같이 설정이 돼야 된다. 이 압축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압력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절대압으로 계산한다. 중요한 겁니다. 절대압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만약 설정이 된다. 설정값이 있다라고 할 경우는 설정값은 절대압으로 설정이 안 돼요. 뭘로 설정이 되죠? 계잡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고 대기압을 빼서 설정값을 해야 돼요. 그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계산할 때는 절대압이기 때문에 직접 게이지를 조정을 할 때는 절대압 숫자로 그대로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산할 때는 대기압 플러스하고 계산을 다 맞춰보고 계산이 끝나면 다시 게이지에 적용할 때는 뭐예요? 다시 대기압을 빼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원활히 안 되면은 이제 실제적인 실무에서도 완전히 펌프 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많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단에서 나오고 나면 일단 토출이 되겠죠. 일단 토출이 동시에 2단 뭐가 돼요? 흡입이 되겠죠. 요 사이의 압력을 뭐라고 하냐? 이걸 중간 압력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이걸 중간 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단과 2단 사이에 있는 압력이 중간 압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1단 측에 압축비하고 2단 측의 압축비하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같다 그랬죠? 자, 1단 측의 압축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흡입분의 토출, 나가는 것이 중간 압력이죠. 그렇죠? 나가는 쪽이 중간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압력 이렇게 되겠죠. 2단 쪽의 압축비는 어떻게 돼요? 빨아들인 쪽은 중간 압력으로 그냥 빨아들이겠죠. 이쪽 흡입 쪽의 압력이 바로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중간 압력으로 빨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중간 압력분의 뭐예요? 나가는 토출 압력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됐죠. 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분수성기 이렇게 서로 곱하면 같죠? 기억나시죠? 비례식에 의해서 이거 곱하면 서로 같죠? 그러니까 중간 압력을 두 번 곱한 거죠? 두 번 곱하니까 뭐예요? 제곱이 되겠죠. 중간 압력 제곱은 흡입과 토출을 곱한 게 되겠죠? 맞나요? 흡입 곱하기 토출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 압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중간함수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 제곱자 이쪽으로 옮겨서 이 항 정리하죠? 네. 옮기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중간함수 은 루트 이렇게 하고 흡입과 호출을 곱한 것을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 계산 결과는 지금 뭘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절대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서 게이잡으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어차피 계산하고 나서 마이너스 1.0332 해서 표준 대기가 빼줘서 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필기해 보세요.